여기 보이는 것은 사용자가 인보이스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웹앱입니다. 월 방문자 수가 약 200만 명이고 방문당 평균 4.2페이지를 보고 페이지마다 광고가 3개씩 있으며 보수적으로 0명당 광고 수익이 $1라고 가정하면 이 간단한 인보이스 생성기만으로도 최소 월 25,000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달 수천 달러의 수동소득을 올리는 간단한 웹앱의 많은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웹앱을 만들고 출시하려면 코딩이나 UX 디자인 같은 특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이런 특정 기술이 전혀 없어도 단 몇 분 만에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웹앱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것이 Hostinger Horizons라는 새로운 AI 도구로 가능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단 몇 분 만에 실제로 작동하는 웹앱을 만들 수 있고 코드를 한 줄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앱의 첫 번째 버전을 생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능을 맞춤 설정하고 수익을 위해 구글 애센스를 추가하고 사용자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해 앱을 검색 엔진에 최적화하는 팁도 공유하겠습니다. Hostinger Horizons 계정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보통 시작하는데 한 달에 $7도 안 들지만 아래 설명란에 있는 특별 가입 링크를 사용하시면 요금제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링크를 사용해서 비용을 절약하세요. 4가지 다른 요금제가 있는데 사실상 차이점은 메시지 크레딧을 얼마나 받느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터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는 한 달에 70개의 메시지를 제공하며 만약 부족하다면 나중에 손쉽게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를 선택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12개월 약정을 선택해야 앱을 위한 무료 도메인과 호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그리고 결제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해 주문을 완료하세요. 다음으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웹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웹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상상하고 크게 꿈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앱의 이름, 스타일, 원하는 기능 등 최대한 자세하게 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인보스냅이라는 인보이스 생성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보라색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친구를 초대하라는 팝업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호스팅어 호라이즌즈가 열심히 작업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로딩 화면에서는 프롬프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팁도 제공됩니다. 초기 빌드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몇 초 만에 호스팅어 호라이즌즈가 완전한 앱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요소, 디자인, 기능이 단 하나의 프롬프트만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요? 생성된 기능들 중 몇 가지를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인보이스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서 인보이스의 실시간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PDF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인보이스가 PDF 형식으로 아주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일반적인 로고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전환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다크 모드의 인보이스는 좀 이상하군요. 아마도 인보이스는 여전히 일반적인 흰색 배경으로 다운로드하고 싶을 테니 이것도 메모해둬야겠어요. 다음으로 모바일 레이아웃을 확인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바일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보이스가 오른쪽에서 약간 눌려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위로 스크롤해 보니 헤더에 있는 요소들이 조금 눌려 보이네요. 이것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독립된 창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작은 상자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탭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형식에서는 꽤 보기 좋네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잘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해봤으니 이제 직접 제어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Hostinger Horizons에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번 섹션에서는 Hostinger Horizons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앱의 기능, 로직, 디자인을 손상 없이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도구로 웹앱을 처음 만들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몇 가지 중요한 팁도 함께 공유할게요. 먼저 이 미리 보기 탭을 닫고 다시 Hostinger Horizons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더 이상 실시간 인보이스 미리 보기 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브라우저의 확대 축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만 축소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실시간 미리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인보이스에 표시되는 로고를 변경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M 로고가 들어가 있죠.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업로드하지 않으면 인보이스의 로고 자리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 변경을 하려면 왼쪽 하단의 채팅창에 요청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Horizons를 호스팅할 때 중요한 점은 요청을 최대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변경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요청한 대로 정확히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보이스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로고 대신 사용자가 자신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로고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인보이스 오른쪽 상단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비워두세요.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니 전송을 눌러보겠습니다. 초기 생성과 마찬가지로 Horizons를 호스팅하는 데에도 요청을 처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배경에서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왼쪽 채팅창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메모도 표시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는 미리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변경을 완료했고 인보이스 오른쪽 상단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클릭해서 로고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레이아웃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모바일 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헤더가 너무 비좁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AI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변경하길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어서 채팅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메이쉬에서는 Command Shift 쌀을 누르면 커서가 나타나고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원하는 부분만 정확히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스크린샷이 생성되고 그 이미지를 메시지 입력란으로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 뷰에서 헤더가 비좁아 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헤더 레이아웃을 정리하고 단순화해 주세요. 그런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공간이 덜 비좁아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뷰에서는 Professional Invoice Generator 태그라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내용을 한 줄에 담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채팅에서 AI에게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이제 데스크톱 보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AI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메시지 크레딧이 한 번씩 사용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남은 메시지 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은 변경 사항마다 AI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메시지 크레딧을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크레딧 절약 방법 중 하나는 Edit Content View를 사용해 간단한 변경을 직접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 상단 중앙에 있는 탭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dit Content View에서는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 주위에 상자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SEO 목적상의 부분을 실제로 무료 전문가용 인보이스 생성기라고 부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 태그라인을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편집기 안을 클릭해서 무료라는 단어를 추가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Hosting Horizons가 변경 사항을 처리하며 메시지 크레딧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코딩을 할 줄 안다면 상단의 코드 탭을 사용해 웹사이트의 원시 코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일을 클릭해 볼 수 있고 일반 코드 에디터에서처럼 직접 코드를 입력해 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늘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시 미리 보기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만약 AI가 원하지 않는 변경을 하거나 요청한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 조금 과하게 나가서 인보이스가 밝은 파란색이면 어떨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변경을 되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쪽의 채팅으로 돌아가서 Undo 버튼을 클릭해 지금까지 한 변경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메시지에 걸쳐 여러 번 변경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채팅에서 원하는 버전까지 스크롤해서 복원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그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메시지 이후 프로젝트에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롤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복원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흰색 배경의 인보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훨씬 낫네요.
이제 우리 웹앱이 잘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도메인을 얻고 웹앱을 공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블리싱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가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면 웹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렇게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보기, 뷰 사이트를 클릭하면 임시 도메인에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이 임시 도메인은 좀 보기 안 좋고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개인화 해보겠습니다. 이 탭을 닫고 다시 Horizons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메시지도 닫아주세요. 다음으로 호스팅어 대시보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햄버거 메뉴를 클릭한 다음 호스팅어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호스팅어 대시보드에 도착했을 때 아직 그곳에 있지 않다면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Horizons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임시 도메인이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 도메인 연결 Connect 도메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도메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요. 그럼 인보스냅에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인보스냅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하이픈을 추가해서 시도해보죠. 네, 이제 됐네요. 인보스냅컴은 사용 가능하며 1년 동안 무료입니다. 이제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서 다음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등록을 하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안내에 따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모두 완료하면 도메인이 사이트에 추가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새 웹앱이 실제로 이 도메인에서 온라인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웹사이트가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호스팅어에서 온 메시지를 찾으세요.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메일 인증 Verify 이메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홈으로 계속 Continue to Home 버튼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이 탭과 메일을 닫고 원래 탭에서 계속 Continue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Horizons 페이지로 돌아가면 우리의 웹앱이 InfoSnapcom에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 중인 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제 웹앱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람들이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앱을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몇 번의 클릭과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구글 애드센스를 연결해 웹앱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탭에서 AdSense, 구글 콤으로 이동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해당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세요. 그 후에는 온보딩 절차로 안내될 것입니다. 사이트에 URL을 입력하세요. 우리의 경우 InfoSnapcom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정보를 입력해 양식을 완성하세요. 마지막으로 AdSense 사용 시작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AdSense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를 연결하기 위한 주요 단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결제 정보 입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양식을 작성하세요. 양식 작성을 마친 후 중앙 광고 블록 아래에서 클릭하세요. 탐색을 클릭해 사이트에서 광고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구글이 광고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완료되면 사이트의 모바일 뷰가 로드됩니다. 상단에 코드 받기라고 적힌 빨간 버튼도 보일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팝업이 나타나서 사이트의 해태그 사이에 AdSense 코드를 복사해 붙여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설명드릴게요. 복사 버튼을 클릭한 뒤 호스팅어 Horizons로 돌아가서 메시지 입력란에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 다음 구글 애드센스 코드를 이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헤드 태그 사이에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Shift 키를 누른 채로 Enter나 Return 키를 몇 번 눌러 공간을 만들고 구글 애드센스에서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사이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겠지만 호스팅어 Horizons가 백그라운드에서 이 구글 애드센스 코드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이 처리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 게시하세요. 게시가 완료되면 확인 창을 닫으세요. 그런 다음 구글 애드센스 탭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팝업 창을 닫으세요. 다음으로 도메인 왼쪽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세요. 호스팅어 Horizons가 코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면 새로 고침 후에 앱이 나타나고 코드 받기 버튼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광고를 켜서 구글이 사이트 내 광고 위치를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른쪽에서 자동 광고 옆에 있는 토글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앱에 미리 보기용 구글 광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광고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앱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위치에 광고 미리 보기가 보인다면 해당 영역에서 광고를 제외하려면 허용되지 않은 표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제외된 영역 설정이 열리고 사이트 전체에 파란색 막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 클릭하면 해당 영역을 자동 광고 게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 미리 보기를 모두 확인하고 사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될 만한 영역에서는 광고를 제외하세요. 모든 설정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에서 사이트의 적용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이트를 애드센스에 연결해 봅시다. 마지막 상자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마지막 단계의 첫 번째 섹션은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애드센스 코드 스니펫 방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미 우리가 삽입한 코드이므로 이 코드를 삽입했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하세요. 만약 사이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이 뜬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도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Hostingr Horizons의 구글 애드센스 크롤러가 코드를 찾지 못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가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Hostingr Horizons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입력한 후에는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AI가 이 변경 요청을 처리한 후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실시간 웹사이트에 반영하세요. 그런 다음 구글 애드센스로 돌아가서 확인을 클릭해 이 대화 상자를 닫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인증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전 방법이 어떤 이유로든 작동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메타 태그를 추가해보는 것입니다. 사이트 소유권 확인해서 메타 태그 옵션을 선택한 다음 제공된 코드를 복사하세요. 이전 코드 블록을 제공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허스팅글에 전달하세요. 하지만 우리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이 잘 작동했으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검토 요청을 간단히 클릭하세요. 사이트에 대한 동의 메시지를 생성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이는 사이트가 다양한 정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처음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제출을 클릭하세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왼쪽 상단의 X를 클릭하여 이 창을 닫으세요. 그런 다음 구글 애드센스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사이트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사이트의 현재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주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글 광고가 모두 준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웹 앱의 기능, 스타일, 수익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가 브라우저에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슈퍼베이스가 등장합니다. 몇 번의 프롬프트만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웹앱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탭을 닫고 다시 호스팅 중인 Horizons로 돌아가세요. 오른쪽 상단에서 Integrations 통합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슈퍼베이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커넥트 연결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요청하는 팝업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정이 없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지금 가입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입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계정을 인증해야 합니다. 확인 이메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메일 주소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슈퍼베이스에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API 권한을 승인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조직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조직 이름을 입력하세요. 조직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Professional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무료 요금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페이지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Hostingr Horizons 승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Hostingr Horizons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에 슈퍼베이스 프로젝트 연결이라고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한 조직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조직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희는 앱 이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사용자들이 주로 위치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세요. 제 경우에는 미국 동부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슈퍼베이스가 프로젝트를 설정 중임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페이지가 나타나고 곧 오른쪽 상단의 프로젝트 상태가 초록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Hostingr Horizons로 돌아가서
조직 옆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로 고침을 하면 새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연결을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연결을 클릭하세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Hostinger Horizons AI가 앱을 슈퍼베이스에 연결해 줍니다. 왼쪽 메시지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추가하고 슈퍼베이스에 인보이스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생성하며 사용자를 관리할 인증 설정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웹앱이 다시 로드되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User Plus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클릭해보니 계정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하단에는 로그인 버튼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토스트 메시지가 뜨면서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Hostinger Horizons가 새로운 슈퍼베이스 인스턴스를 연결해 인증을 관리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슈퍼베이스 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가 인증 Authentication 항목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새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해보면 아직 인증 대기 중인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왼쪽에서 URL 설정, URL configuration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사이트 URL을 localhost 3000에서 실제 사이트 도메인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 변경사항 저장 Save Changes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을 열어서 사용자를 인증하세요. 여기에서 슈퍼베이스 오프로부터 회원가입 확인 이메일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이 브라우저에서 로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및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Hostinger Horizons에서 방금 적용한 변경사항이 사이트의 배포 버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탭을 닫고 Hostinger Horizons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시 퍼블리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사이트 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실시간 버전에서 사용자 관리 기능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된 상태이고 로그인 및 회원가입 버튼 대신 로그아웃 버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과거 인보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모든 인보이스를 볼 수 있고 고객이 결제하면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앱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전송 샌드 누르겠습니다. 지금 웹앱 오류 감지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하는데 아마 코드가 제대로 렌더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STFix 버튼을 클릭하면 Hostinger Horizons가 나머지 작업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앱의 새 버전이 로드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이 이동했는데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괜찮아요. 오히려 그 위치가 더 보기 좋네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서 앱에 로그인한 다음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어떤 기능이 생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그인한 상태임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내 인보이스라는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보이스 초안들을 볼 수 있고 상태도 변경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서 새 인보이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모든 사용자 데이터 기능이 통합되었으니 최신 버전의 앱을 게시해 보겠습니다. 짜잔! 완전히 작동하는 웹앱입니다. 인증과 데이터베이스 통합이 완료되면서 여러분은 큰 이정표를 넘었습니다. 이제 실제 가치를 제공하고 수익을 낼 준비가 된 최소 기능 제품 MVP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웹앱이 출시되었으니 사람들이 이를 찾아야 합니다. SEO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도구를 검색할 때 구글에서 사이트의 순위를 높여줍니다. 우리 데모의 경우 무료 인보이스 생성기를 매달 수천 번씩 검색합니다.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샘러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검색량은 충분하지만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완벽한 키워드 리서치 튜토리얼을 이 영상 마지막과 설명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키워드를 찾았다면 Hostinger Horizons에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로 사이트의 SEO를 최적화해달라고 요청하세요. Hostinger Horizons의 기능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간단한 도구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데는 완벽하지만 언젠가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확장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고 코드 내보내기를 선택해 코드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나 개발자가 AI가 만들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앱을 확장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만 하고 직접 앱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특별 링크를 사용하면 Horizons 호스팅을 추가로 10% 할인받아 웹 앱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